첫 경험 후 여파로 힘들어서 고민을 남깁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전 남친이 SM 플레이에서 노예 역할을 저에게 대입하곤 했어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성 19금 이야기인데,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지만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좀 부끄부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진짜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자 싶어서 오늘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83학번이고 5학년 9반이고 진짜? 엄청 동안이시구나. 성함이? 제 이름은 박혜성이고 의학 박사고 성비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추 박사, 고통령 엄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병원 운영하고 있으신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뭘 여쭤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 성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하는 분들의 사연을 좀 받았는데 같이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6세 여성의 고민이에요. 첫 경험 후 여파로 힘들어서 고민을 남깁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전 남친이 SM 플레이에서 노예 역할을 저에게 대입하곤 했어요. 전 남자친구와 여러 고민과 갈등을 겪고 타협하고 연기도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좀 맞춰주고 했었는데 결국 쇼크가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전 남친과 이별했습니다. 경험이라 여기고 있지만 자꾸 혼자 있을 때 자기 파괴적인 성적 자극을 찾게 되는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 가네요. 저는 이러한 성적 증상이 비인간적이라 느끼고 선을 넘었다고 느낍니다. 제가 노예가 되어 욕을 듣거나 하대되어 함부로 여겨질 때 흥분감을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동시에 화도 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꾸 나쁜 자극만 찾게 되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것에 끌리는 증상이 지속된 후 한 달 동안 이런 감정들이 들었는데요. 점진적인 의료적 실천 사항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1편, 2편 다 봤는데 보니까 그 방에 전부 다 SM으로 쫙 깔려있잖아요. SM을 약간 미화한 최고 영화였는데 SM은 어쨌든 세디즘, 메조키즘이잖아요. 한 명은 때리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발기가 되고 여자는 맞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뭐 애기 나오면 괜찮아요. 서로가 그게 조합이 맞으면 그것도 속궁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맷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다 보면 또 M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자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헤어져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자극을 느끼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마조이스트인데 성에는 어쨌든 정상과 비정상이 없다고 저희는 이제 봐요. 두 사람이 합의만 되면 어느 큰 문제는 행동이든 없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여성이 괴로워하는 게 실은 그렇죠. 뭐 혐오스러우면서도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나 이런 건데 이분이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날지 아니면 그 남성을 다시 만나서 다시 SM의 관계가 될지는 이분의 취향이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 상황이네. 세디즘, 마조이즘은 엄연히 변태 성욕 도착증에 안에 들어가 있는 진단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본인끼리 취향에 맞아서 하는데 문제가 없죠. 물론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끝의 결말은 항상 안 좋습니다. 왜냐면 시작은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끝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센 자극, 더 큰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꼭 어떤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나 강간,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저는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어떤 성도착, 변태의 성향이고 반드시 심리치료나 성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공격성이 있어요. 정복력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여성을 정복했을 때 쾌감을 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범법이 되든지 자기 파괴적인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지금 본인이 사연을 올리고 괴로워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병원에 자기 가지 않고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럴 때는 직면하기라는 요법을 써요. 직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자기가 자위하거나 성관계하는 것을 실제로 본인이 보게 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수술이나 약물이나 그런 거 없이 성상담의
성의 기법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새로운 남자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 남자 파트너가 이제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상처는 또 새로운 사랑으로 커버가 되니까 남자분을 좀 잘 만나는 빨리 것도 해결해 줘야 돼요. 빨리 정상적인 남성을 만나든 심리 상담을 이분은 들어가든. 지금 성적인 거를 관계를 자극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따뜻한 남성을 만나서 제대로 사랑을 받고 관계를 할 수 그렇죠. 있는 10% 그게 제일 공감 중요한 공감이 것 필요하죠. 같아. 예. 근데 이제 섹스토이 샵에 가면 SM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품들을 보면 수갑도 있고 뭐 채찍도 있고,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정도,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놀이 정도. 놀이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상대방이 이제 스탑했는데 스탑을 안 하거나 그로 인해서 무슨 병원 치료를 해야 될 정도면 어쨌든 인식을 해야겠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도 남자가 여자가 언제든지 스탑하라고 하면 스탑하거든요. 스탑하면 스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제력이 되냐 이 말이죠. 어쨌든 합의가 된 행동만 해야죠. 그치. 합의가 나는 행동하에 가볍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선까지. 토크 플레이 러브. 혜성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크 플레이 러브, 플레이하는 정도까지의 이제 사랑을 위한 플레이인 거지, 그 자극을 위한 그런 관계는 이건 빨리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만나면 좋아지지 그리고 이제 않을까. 쾌락을 계속 추구하거나 그러면 이제 변태가 되고,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러워지는데, 쾌락이나 욕망의 끝은 없어요. 적당히 조절을 해야지.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이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야지. 계속 쾌락만 추구하면 결국 자기 쾌락이잖아요. 그게 결국 파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해야죠.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극을 자꾸 찾을 게 아니라 진정을 해야 된다. 심하면 입원시켜야 돼요. 사람을 지금 파괴시켜가거나 자기를 자해하는 쪽으로 변하는 조짐이 보이면 스탑시켜야 돼, 강제적으로라도. 지구의 종 중에서 쾌락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 말고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린 행복을, 선물을 재밌고 건전하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파괴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항문 섹스거든요. 남성들은 굉장히 항문 섹스를 호기심을 하고 싶어하고 막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뇨기과 선생님. 저는 뭐 개인적 취향으로 너무 싫죠. 아니, 남자한테 그게 뭐 이게 앞 때문에 그걸 막 원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비뇨의학과의 정상적인 환자분들은 항문 섹스를 안 해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워서. 실제 더러운 거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든 덩어리죠. 거기가 어떻게 혀를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자기 그 소중인 똘똘이를 집어넣고 합니까? 그 시궁창인데. 근데 이제 여자는 싫어하는데 애를 낳거나 헐겁거나 뭐 이러면 항문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삐져서 나와서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끊고 뭐 이렇게 이제 치사하게 구는 남성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재혼했는데 자기 애를 2명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재혼을 실패하기 싫다. 이런 여성들은 이제 억지로 해주는데 그 자존감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해주는데도 그 남성들은 계속 항문 섹스를 요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항문 섹스 편을 만들었는데, 실은 저는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렇게 항문 섹스에 집중하고 거기다 몰두하고 그걸 하고 아니에요. 싶어 하는지. 남자들 항문 섹스 안 좋아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몇몇 사람들이 극소수 일부다. 일부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일부 남성이 있는 거고, 매 맞는 남편도 많습니다. 대주는 남편도 많아. 자기도 하기 싫은데, 남자도 성욕이 없고 필요하고 지치고 기력도 안 되는데 여성이 원해서. 성노예라는 남자 남자 들어봤어요? 40대가 되면 여성도 성욕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인 나가 50대, 60대야. 힘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발기부전 수술, 나는 수술 받기 싫은데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나는 이제 성욕이 별로 없어서 안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떠날 것 같으니까 발기부전 수술하고 조루 수술하고 확대 키우고 실제로 매 맞는 남편 많이 있어요. 지방에 가면은. 지방에 서울에 없나요? 서울에는 그래도 보는 눈이 많잖아. 그리고 약간 평등한 관계로 결혼하는 적이 많은데, 지방 쪽은 한쪽의 어떤 파워가 변형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남자가 40대고 여자가 20대면은 남자 파워가 그래도 센데, 나중에 남자가 70대가 되고 힘이 없는데 여자가 50대 후반, 그럼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남자가 쩔쩔맵니다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부와에서 가불관계에서 남자가 갑인 경우에 여자한테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그렇죠. 한쪽이 갑이면 좀 강요하는 게 있죠. 그럼 남자한테도 무조건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고, 여성한테도 하나도 안 좋으니까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하나도 안 좋은 건 아니고, 어떤 여성이 이제 항문 섹스 편을 보고 남편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고 아주 서서히 혀부터 시작했고 손가락부터 시작했고 서서히 조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넣고 한 3, 4일에 거쳐서 결국 항문 섹스를 했는데, 그 여성은 자기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그거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뭐든
어떻게든지 합의하에 제발 관계는. 그러니까 좋으면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생이나 상처가 나거나 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알고는 있어라는 거죠. 균이 들어올 거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넘어갈 이완될 확률이 높다. 의사로서는 권하진 않지만 본인의 자유, 즐거움을 위해서는 인정하는 정도. 즐기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제가 내리기에는 그 사랑을 위한 즐거운 관계 이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점들을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사랑은 토크 플레이 러브고요. 남자들이 미투나 성폭행으로 되게 이제 걸리는 경우를 보면 여자하고 충분히 소통을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남자도 술김에 했건 어쨌든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진도가 나가 있어 마음이. 그래갖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야 되고요. 또 여성도 부당할 때는 노 해야 되지. 옛날처럼 안 돼요가 돼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하면 좋겠고 성기능도 다른 기능하고 똑같아요. 이제 열심히 쓰거나 뭔가 연마하면 좋아지거든요. 어쨌든 성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와서 성기능을 좋게 얼마든지 만들어서 좀 더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는 섹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좋아지거든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섹스라는 거는 이제 신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이제 건전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섹스라는 것은 꼭 결혼한 부부의 전유물은 아니고, 남녀노소, 즉, 노인분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성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욕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분들도 성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평생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인권에 대해서 약자가 어떤 분들이 성적 약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으로 계속 좀 없애가는 작업과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렵거나 편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평생토록 건강한 성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의 두 분 모시고 즐거운 시간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